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동쌤입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 따라서 수업을 잘 듣지 못한 경우도 있고, 또 수업이 코로나 등 여러 상황으로 진행이 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중국의 근대화라고 하는 내용 배우고 있는데, 짧은 시간 동안 요 7가지 사건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받은 학습지 있죠? 중국의 근대화 요 빈칸 7개입니다. 교과서 172쪽부터 175쪽까지의 내용 참고하면서 여러분이 7가지 내용 적어보면 되겠는데, 가장 쉽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네, 이렇게 예시를 든 겁니다. 7개 칸에 여러분이 하나의 내용씩 적어서 정리해보면 되겠죠? 밑으로 쭉 적으면서 확인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본격적으로 넘어가죠. 자, 중국의 근대화 과정은요. 네, 아편전쟁, 태평천국운동, 양무운동, 변법자강운동, 의화단운동, 광서신정, 신해혁명이라고 하는 7가지의 과정으로 전개됩니다. 요 과정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거고요. 선생님하고는 이번 시간에 태평천국운동부터 요 6가지를 중점으로 중국 근대화의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태평천국운동인데요. 자, 태평천국운동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고요. 가장 핵심적인 지역은 여기 난징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요. 이렇게 기억을 해볼 수 있겠는데, 홍수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배상제회 혹은 상제회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기독교 국가를 중국에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 상제라고 하는 개념이 일반적인 하나님 혹은 하느님이라고 하는 개념을 차용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들은 지향점 자체가 멸만흥한이라고 해서 만주족을 멸망시키고 한족을 부흥시키고자 하였는데, 이것은 마찬가지로 명과 송의 입장이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이야기해서 이들은 기독교 사회를 중국에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였는데,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우리가 측면은 2가지입니다. 경제적으로 천주호 전무 제도를 시행해서 땅을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눠주려고 했다. 어려운 말로 토지를 균분해서 나눠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과, 자, 사회적으로는 남녀가 평등한 사회를 꿈꿉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성에 대한 신체적 억압, 전족, 금지 혹은 일부 다처제 있죠? 이런 거 하지 말자. 일부 일처제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진압을 당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볼 사건은 양무운동으로서 서양식 무기를 청나라에서 받아들이게 되는 움직임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한인 관료로서 이홍장, 증극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도해서 중국을 본체로 몸으로 하고 서양의 일부 기술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똑같은 의미로 동양의 정신을 바탕으로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해군도 양성하고 근대적 공장, 외국어 학교 만드는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긴 했지만 지역 간 격차가 심했고, 실제적으로 서양식 무기 받아들인 다음에 전쟁을 해봅니다. 다른 국가랑 프랑스나 일본하고 해보게 되는데 모두 지게 되면서 양무운동은 실패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무운동을 가장 쉽게 어떻게 표현을 해볼 수 있겠느냐? 자, 바로 요겁니다. 선생님, 이게 뭐죠? 갑자기 너무 뜬금없는데요? 네. 외모는 중국인이지만 머리색만 노랗게 바꾼 거다. 즉, 하드웨어적인 변화만 있었을 뿐 전체적인 변화는 아니었다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넘어갑니다. 변법 자강 운동으로 갈 텐데요. 자, 변법 자강 운동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따라한 겁니다. 누가? 청나라 중국이요. 왜? 바로 청일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일본이 청나라를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가 이유가 있어서 이기지 않았을까? 옛날에는 중국이 한반도를 거쳐서 일본으로 문화를 전해주고 있었는데 일본이 중국을 이긴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 되겠죠?
그래서 일본이 이긴 이유를 찾다 보니까 일본은 이미 1868년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서양식 근대화에 성공하였고 그 근대화를 우리가 따라가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당시 청나라 사람들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명 법과 제도를 바꾸게 되는 시스템의 개혁을 문명 개화라고 하고 이 변법 제강 운동은 량쯔차오, 캉유웨이로 대표되는 변법파가 주도하게 됩니다. 자, 이 변법파들은 의회를 설립하고자 하였고요. 군주의 권력을 제약하고자 하였습니다. 입헌군 주제. 또한 오래된 공무원 시험인 과거제들을 바꾸고자 하였죠. 자, 결과적으로 실패하였는데 그 이유는 바로 힘을 갖고 있었던, 원래 힘이 셌던 보수파 세력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중단되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 보수파를 대표하는 세력은 서태후나 뭐 위안스카이 이런 사람들이 있겠고 본인들이 권력을 유지하는데 이러한 개혁들이 방해가 되거나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변법파와 보수파의 갈등 속에서 보수파가 승리하였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면 가장 쉽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의화단 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굉장히 살벌한 표정들을 여러분이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맨손으로 서양인들을 때려잡겠다. 자, 근데 당시 서양인들은 맨손이 아니었죠? 총과 대포로 대표되는 서양식 무기를 갖고 있었는데 굉장히 무모한 행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라도 서양에 대한 불만을 억제시키고 그들을 중국 내에서 몰아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서양에 대한 불만이 엄청 커졌습니다. 중국 내에서 도움이 되는 것들을 모두 빼앗아 갔고요. 특히 종교적으로 교회, 즉 기독교, 크리스트교죠. 요것들이 아편전쟁 이후 포교가 확산되면서 이 종교에 대한 거부감도 굉장히 컸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들의 입장은 부청멸양이라고 하는 네 글자에 잘 담겨 있겠는데요. 청나라를 도와서 멸양, 뭐 하겠다는 겁니까? 서양인들 멸망시키겠다. 그래서 이 자체에 대해서 청나라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청나라 입장에서도 서양인들이 굉장히 싫었기 때문이죠. 자, 이 의화단 운동 세력들은 교회와 철도를 주로 파괴했고요. 뭐 지나가는 서양인들, 서양식 건물도 다 박살내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총 8개의 연합군이 의화단 운동을 진압하는 데 투입이 되면서 결국 깨갱하면서 패배를 했고요. 자, 중국의 수도, 청나라의 수도인 베이징이 함락되었습니다. 자, 그 결과로 조약을 서양 열강과 맺게 되는데 그 조약의 이름을 신축조약이라고 하며 일명 베이징 의정서라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아편전쟁 2차 아편전쟁으로 베이징 조약을 체결했죠? 이 부분하고 명칭을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전쟁에서 패배하였고 전쟁 과정에서 서양인들도 돈이 들었기 때문에 자, 돈 내놓으세요. 배상금 지불하세요. 요거 하죠. 깨갱하고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또한 다음에 또 의화단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면 서양인들이 피해보겠죠? 자, 그거 막기 위해서 우리 서양 군대가 너네 수도에 머무를 수 있게 허락해줘. 네, 오케이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즉, 의화단 운동은 어떤 느낌이냐? 여러분, 요렇게. 자, 그래서 의화단 운동을 가장 쉽게 설명하면, 네, 파괴왕이 강림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중국의 민간 단체들이 주도해서 서양인들을 다 때려 부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광서신정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광서신정은 왜 일어나느냐? 자, 뒤늦게 보수파가요. 아, 중국 이대로 안 되겠다. 개혁해야겠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개혁을 해본 겁니다. 보수파의 개혁 필요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과거제 폐지, 신식군대 요성, 상공업 육성 어서 많이 본 것 같네요. 그쵸? 맞습니다. 변법 자가 운동과 크게 다르지 않고요. 결과는 미흡했습니다. 자, 또한 이제 개혁을 하려고 하면 돈 필요하죠?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세금 거두기도 하는데 이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던 것이죠.
보수파가 개혁해봤자 얼마나 하겠습니까? 보수적인 성격이 변하지 않으므로 개혁을 잘 실행하지 못하겠죠. 자,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1911년 신해혁명인데요. 자, 두 명의 인물을 대비해서 여러분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을 순원이라고 하죠. 자, 이 사람을 원세계, 위안스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치인이죠. 잘 안 보이네요. 자, 이 사람은 군인입니다. 그래서 두 명의 스타일이 대비가 되는 거고요. 결국 손문, 순원이 이 사람에게 권력을 양도하게 되는데 무슨 이야기냐? 이 사람이 중화민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세우면서 청나라 무너뜨렸죠.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원세계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대총통의 그 실제적인 자리를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신해혁명을 가장 쉽게 정리해 본다면 청나라가 멸망하고 공화정이 수립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구체적인 과정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순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흥중해 중국 동맹회를 만들어서 이미 청나라 무너뜨리려고 시도를 많이 합니다. 사실 청나라 무너뜨린다는 거는 앞에서 봤던 태평천국 운동하고 유사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 사람 나름의 가치관이랄까 정치 프레임을 제시하는데 그게 삼민주의입니다. 뭐 민족, 민권, 민생 이라고 하는 내용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뭔가 민주주의의 느낌이 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청나라 왕조는 자, 그런데 경제적인 뭐 권리를 장악하기 위해서인지 철도 국유화를 시행합니다. 근데 철도 국유화하려면 결국 돈 필요해요. 이 돈 어디서 날 거예요? 서양인들에게 담보를 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철도 국유화했다가 그 경제적 부를 감당하지 못하면 그 청나라의 경제권이 모두 서양인들에게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민간인들, 백성들이 주도해서 철도 국유화 반대 운동이 나타납니다. 자, 이때부터 국민들은 청나라 국민들입니다. 그 청나라 자체가 무능했다라고 생각을 거의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민간이 혁명파가 주도해서 스찬, 우창 등지에서 청나라에 반대하는 봉기가 일어나게 되고 결국 이것들에 대해서 이 움직임에 대해서 각 성의 움직임이 다 똑같이 찬성을 하게 되면서 결국 청나라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죽순으로 이제 청나라 반대하는 움직임이 커지게 되니까 청나라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청나라 무너지고 중화민국이 수립되었고 아까 사진 보았던 왼쪽에 순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고 권력자가 되지만 임시입니다. 임시. 결국 청나라 무너뜨리려고 하면 군대가 필요했었고요. 그 군대의 힘을 위안스카이 원세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세계가 그 순원과 이제 협조를 통해서 대총통에 오르게 되는 것이고, 자, 그런데 이 사람은 권력 욕심이 끊이지 않았는지 오히려 자기가 황제에 오르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열강이나 당시 국민들의 반발을 맞게 되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죽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위안스카이의 등장 자체가 이 사람이 군벌이자 최고 군인, 뭐 권력가였기 때문에 이 사람 뒤이어서 그 뒤에도 군인들의 시대가 펼쳐지게 되는데 군인들이 최고 권력자 되려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막 엉망진창이 되는 시대를 군벌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해혁명까지는 중화민국의 수립까지 정도로 볼 수 있겠고 그 이후의 상황도 신해혁명으로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이 이 화면에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 근대화 과정은 어떻게 전개가 되었냐?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본다면 선생님이 결국 이거 강조하려고 이 영상을 제작한 겁니다. 자, 7개의 사건들. 자, 이런 7개의 사건들은 어떻게 연결이 되냐? 아편전쟁과 태평천국으로 인해서 서양식 무기의 우수성을 맛본 중국인들은 양무운동을 추진했고요. 양무운동 실패했기 때문에 법과 제도까지 모두 바꿔봅니다.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바꾸는 거죠. 프로그램을 바꿔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의마단 운동. 자, 의마단 운동으로 서양인들에게 얻어 터지니까 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중국 사회 바뀌어야겠네. 법과 제도 개혁. 자, 똑같습니다. 변법자강 운동이 반복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신해혁명으로 공화정이 수립되긴 하나 군인이 최고 통치자로 부상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혹시나 여러분 학습지에 빈칸 채우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 화면 빨리 넘겨볼 테니까 여러분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빨리 넘어가면 일시정지하면 되겠죠? 이렇게 시대혁명까지의 내용을 여러분이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